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고려시대 무신정권 최충원의 관직의 이름은 무려 46글자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 관직 이름은 왜 이렇게 길고 복잡했을까? 그 질문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신정권의 실질적인 지배자 최충원입니다. 이 사람의 관직 이름은 놀랍게도 무려 46글자에 달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충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최충원은 고려 후기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무신 정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당시 고려는 문신이 권력을 독점하던 사회였지만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정권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등장한 체제가 바로 무신 정권이었고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최충원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충원이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분명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최충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왕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직함으로 이 엄청난 권력을 설명해야 할까? 그 결과가 바로 말도 안 되게 긴 관직 이름이었습니다. 최충원의 관직 이름은 단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여러 핵심 직책을 전부 합쳐놓은 형태였습니다. 군사를 지휘하는 자리, 정치를 총괄하는 자리, 왕을 보좌한다는 명분의 자리까지 모두 한 줄로 이어붙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비상대권 책임자를 한 사람이 동시에 맡은 셈이죠. 이걸 한 문장으로 적다 보니 관직명이 무려 46글자까지 늘어나 버린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충원은 노골적으로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왕을 돕는 신하다라는 형식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군대도 인사권도 국가 운영의 결정권도 모두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력을 담아낼 그릇이 기존의 관직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합니다. 기존의 관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붙여 최충원 전용 직함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름이 길어질수록 그 권력의 범위도 함께 늘어난 셈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관직 이름은 읽는 것만으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이름 하나에 군사, 정치, 행정, 왕권 보좌가 전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전부 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해했죠. 저 사람은 왕보다 아래에 있지만 사실상 왕이다. 이 긴 관직명은 최충원 개인의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려 사회의 불안정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왕은 있었지만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 모순을 관직 이름으로 덮어야 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46글자짜리 관직명이 웃지 못할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직함명은 바로 수태사문화 시중 판병 부사판 이부 사상장군 도병마 사상주 국진국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시 고려가 겪었던 혼란과 타협 그리고 권력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최충원의 관직 이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왕이 아닌 사람이 어디까지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 속 아주 생생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긴 이름 하나가 한 시대의 성격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